거기에 추가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중심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IT에서 테크놀로지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중심. 와,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무슨 기술 했는데 실제로 그 기술에 데이터가 숨겨져 있었죠. 옛날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술에 관심을 많이 뒀지.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로우 데이터, 올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거죠.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스포츠나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를 많이 쓰고 활용되던 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럼 인공지능이 없었느냐? 옛날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4, 50년 됐어요.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막 나와서 알파고 해서 작년에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옛날에도 있어 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알파고 때문에 그랬죠. 근데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인공지능이 있었고, 그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제로 은행이나 이런 거에서 대출할 때 그런 시스템을 돌려서 구축해서 쓰기도 하고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누구로 보여요? 응? 왜 내가 교수로 보여? 네 눈엔 내가 교수로 보이냐? 설명해봐. 왜 내가 교수야? 설명해봐.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고 있으면 다 앞에 서 있으면 다 교수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머리는 판단을 하죠. 개. 밖에 지나가는 동물을 봐요. 쟤 개야. 그럼 개죠. 인지하니까. 우리 여태까지 다 배워왔으니까. 뭐 그냥 개니까 개죠. 홍시맛에서 홍시맛 아니야 뭐지 그게? 김치맛 뭐냐 그게? 왜 갑자기 입이 헷갈리지? 그죠? 홍시맛이 나서 홍시가 들어있다고 한 건데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보라고 해보세요.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컴퓨터가 분석했다. 왜 그런데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알파고가 왜 거기다 바둑을 뒀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체스를 둬서 이겼는데 설명이 안 돼. 왜 거기다 뒀어? 근데 이겨.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야, 그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했어?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써? 쓰지 마. 이거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이 수업에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다 달고 인공지능을 돌려서 성적이 나왔어요. 야, 너는 A야, 너는 C야. 왜 제가 C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AI는 설명이 안 돼. 그냥 자기 알고리즘에 의해서 분석해봤더니 C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어요? 왜 안 받아들여? 인공지능이 했대는데? 정확하게 분석한다고요, 인공지능이. 뭔지는 모르지만. 자, 알파고, 둬서 이긴단 말이에요. 뭘 더 설명해, 이기는데? 그죠? 이기는데 뭘 더 설명해? 자, 여러분들 보고 밖에 저기 동물이 뭐냐? 개라. 설명해봐, 왜 개인지. 개래서 개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태까지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돼 왔어요. 안 해온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개발되어 오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했는데 뭐냐면 일반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바둑. 뭐 어떻게 둬도 이기면 장땡이잖아. 걔가 알파고가 바둑 수천 개의 바둑 기보를 다 분석을 해서 거기가 두면은 확률이 높대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왜 거기다 뒀느냐? 이게 뭐 삼각형에 역삼각형에 뭐 이런 눈목자를 두고 바둑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 98%에서 난 뒀다.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게 사람의 머리도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다 설명을 하면서 가능해요? 내가 행동한 건 다 설명이 가능해요? 인공지능도 그런데 컴퓨터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인정을 못한 거죠. 그런데 바둑 두는데 이겨요. 이제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사람들이. 인공지능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도서 이기면 끝인데 뭐. 야구 머니볼 얘기했었죠. 머니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출루율이 없었어요. 장타율이지 안타지요. 근데 볼넷으로 일루 많이 가도 걔 1등이야. 자, 많이 못 치더라도 수비 잘하면 걔 연봉이 높아요. 근데 타율이 2할 때야. 미국 같은 경우에 타율이 2할 때인데 FA로 못 간다고요. 이적을 못 해. 그런데도 수비율을 검증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수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공을 몇 개가 왔는데 몇 개를 아웃시켰느냐 이런 걸 재요.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나 저쪽으로 가. 잡을 수 있어. 근데 안 잡아 일부러. 왜? 잡다가 놓치면 연봉 깎이잖아. 안 그래? 잡을까 말까? 안 잡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바뀌었죠. 뭐냐면 이 사람이 아웃을 몇 개를 처리했느냐를 재요. 반대로. 몇 개가 와서 아웃시켰느냐가 아니고 한 개도 안 와서 아웃 한 개도 못 시켰다. 그게 아니고 몇 번을 공을 잡아서 아웃시키는 거를 했는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옛날에는 숫자로 체크가 됐었는데 요즘은 우리 스태캐스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였을 때 일반 수비수들이 갈 수 없는 그런 범위를 이 사람이 움직여서 잡아냈다. 우와, 훌륭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다 비디오가 분석을 해서 컴퓨터가 다 사람이 못 봤던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 틀리게 수비 잘하는 사람, 타율 좀 못 쳐도 수비 잘하는 사람 연봉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달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하여튼간 그리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참 저거. 저 빅데이터 얘기하다 그랬죠? 저 얘기하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 모든 데이터를 올 데이터잖아요. 올 데이터.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라고 시키는 거죠. 컴퓨터한테 러닝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막 자기 나름대로 학습을 해가지고 사람보다 더 좋은 승률이 높게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AI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어떤 분석 방법을 써라 이런 거를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앞으로 배울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 또는 딥러닝을 사용하는 방법. 딥러닝 기법들이 다 있어요. 올라와 있어. 프로그램 짜는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럼 그 코딩만 쫙 하면 인간의 뇌처럼 뉴런을 몇 개 만들 수 있고 막 이래요. 10개만 만들어봐. 딱 치면 이제 뇌세포 10개가 만들어져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제 개발해서 응용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했다는 거죠. 컴퓨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봤던 스포츠나 이런 데서 쓰다 보니까 승률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 게임을 이긴다는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움직여서 아까 전에 봤죠? 최적의 루트를 그려주잖아요. 야, 당신이 이만큼 안 가고 여기서 요만큼만 뛰어갔어도 골 넣을 수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뛰어가봐. 축구에서. 그죠? 최상의 베스트 루트, 옵티멀 루트를 막 가르쳐주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지시를 막 하잖아요. 그대로 하면은 골이 넣어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응? 논리적으로 뭐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도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빅데이터의 넓은 의미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만 갖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형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거 말고 빅데이터 안에는 빅데이터를 그러면은 데이터라는 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잘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대한 인력 조직, 그 다음에 분석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조금 뒤에 요 바로 뒷페이지에 슬라이드로 제가 몇 장 만들어 봤어요. 잘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 이런 건 이해가 됐는데 비정형, 반정형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서 잠깐 제가 예를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제 하는 기술. 여기 이제 하둡이라든가 맵 리듀스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분석하는 게. 저장할 때 이제 하둡이 들어가고요. 하둡이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하는 거를 이제 하둡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이제 HBase라는 거하고 맵 리듀스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걸 알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다음 주부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나가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빅데이터 분석가.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 빅데이터 유형에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책에 이제 잔뜩 이렇게 써 있긴 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자, 반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이런 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들은 뭔지 아셨죠? 조금 전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뭐가 더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정형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배울 텐데 왜냐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저장할 거냐? 정형화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느냐,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저장되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배워야 되거든요. 자. 이번 학기는 개론 시간입니다. 깊숙하게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학년, 3학년 올라오면서 깊숙하게 그냥 각 과목을 따로 배워요.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배우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훑고 가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배울 내용을 다 훑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양이 다양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업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형화된 데이터로 저장되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곳 안에는 이렇게 필드랑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엑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 만약에 여기 부품 이름 이렇게 딱 나와 있고 가격, 공급자 번호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즉 하나하나의 셀에 우리가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딱딱딱딱 저장돼 있죠. 자, 가격 다 더해봐. 오늘 하루 매출액 더해.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도 이제 그 데이터만 갖고 이제 움직여서 가는 거죠. 자, 이런 게 일반적인 정형화된 데이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저장돼 있던 데이터들. 자, 그런데 반정형화다. 여기 나와 있는 반정형.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XML, HTML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위에 보이는 게 XML이고요. 밑에 보는 게 HTML인데 뭐냐면 여기에 보면 타이틀 하면은 뭐다. 또는 카피라이트 하면 뭐다. 펍 데이터 뭐다. 이게 뭐냐면 이제 퍼블리싱 날짜예요. 이런 식으로 다 짜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런 XML하고 HTML은 인터넷 상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테이블로 이렇게 딱딱 정형화돼서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값들이 이렇게 HTML, XML이라는 그 마크업 언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렇게 한번 볼 웹 마이닝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이런 웹페이지들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들이죠.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그 홈페이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땡겨 갖고 와서 그걸 분석을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해요. 쪼개서 그걸 다 갖고 와서.
그때 거기가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와서 내가 분석을 하는 거죠. 내용을. 그때 쓰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거,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딱딱딱딱 해서 틀에 박히게 딱 그 값들로 딱딱 찍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화가 돼 있는 거에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정보들 이런 거고요. 이게 반정형, 이제 이게 비정형 데이터예요. 자, 이건 아니고 요거를 봅시다. 요거. 여러분들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여러분들 쓰고 싶은 말 그냥 다 쓰죠. 페이스북, 그림, 텍스트, 그 다음에 알았어, 끝내줄게. 제가 너무 달려서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일찍 끝내주려고. 반응들이 없네. 계속 합시다. 이 반응은 또 뭐야? 잠깐만, 순간적으로 까먹었잖아.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인데, 텍스트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장이 안 된 텍스트들. 그거를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SNS에 막 올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통화 말하듯이 그냥 계속 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저장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다음 주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앞에 보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들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테이블로 공간을 만들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엑셀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 들어오면 거기다 탁탁탁탁 입력을 하는 거예요. 탁탁탁탁 계속. 그 값만 딱딱딱.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입력을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근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들이 더 실제랑 가깝다는 거죠.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더 값어치, 분석하면 더 많은 값어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 그림, 또는 음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텍스트인데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들, 이렇게 우리가 쓰는 카톡이라든가 이런 게 올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비정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규모의 증가, 다양성, 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규모의 증가는 조금 전에 다 얘기했고요. 다양성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실시간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